네, 온라인 학습 시대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잡는 방법. 네, 이 방법을 매주 키워드로 알려드리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의 학습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이외에도 무려 평균 2시간 16분. 아니 아무래도 온라인 학습 시대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네요. 야, 2시간, 하루에 2시간? 네. 야, 저는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2시간 동안 이제 뭘 먹거나 먹은 적은 있죠. 이런 거 마라톤 하듯이 가능하지. 천천히. 예. 근데 2시간 뭐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데. 네. 2시간이 어떻게 가능하지? 사실 초등학생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네. 제대로 재미있게 하는 게 재밌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그래야 중고등학교 가서도 더 끈기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누구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아니, 갑자기 누구세요? 모르는 분이. 의욕이 넘치는 우리 새 식구가 한 분 오셨거든요. 예, 지난주까지는 이제 이소윤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정말 초등학교의 그 생생한 이야기에 그 온라인 학습 꿀팁까지 얹어서 그 뭐 일종의 패키지라고 봐야 야. 되겠죠. 네, 1+1처럼 네네네. 우리 손은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방송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뭐 반가워하는 그 환영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우와, 나 그 온라인으로 공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야. 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네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도 제자들을 만나고 또 온라인에서도 제자들을 만나고 네. 그러면서 엄마 아빠들 고충도 듣고 아이들 이야기도 듣잖아요. 야, 이게 적임자네, 적임자. 딱이네요. 네, 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진심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온라인 학습 시대, 자기주도 학습 습관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가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또 좋은 말씀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또 모셔야 되겠죠. 수학교육 전문가 우리 주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 그 열혈 시청자이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난 주단 선생님한테 좀 들어야 되겠다. 오. 내 마음에 주단을 좀 깔아줘라. 이런 그 요청이 엄청 들어왔어요. 오늘 멘트 좋은데요? 오늘 뭐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야, 정말 이 시청자분들의 어떤 요청을 적극해서 반영하는 정말 최고의 방송입니다, 수다. 맞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키워드를 얘기해봐야 될 텐데 네. 온라인 학습 시대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학습 효율성입니다. 학습 효율성이요. 일단 뭐 용어만 들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필근 씨 혹시 네. 만약에 3시간 공부해서 100점을 맞는 경우랑 네. 1시간만 공부해도 100점을 맞는 경우가 있다면 네.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일단 뭐 둘 다 불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겠지만 뭐 굳이 고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1시간 공부하고 100점. 뭐 그렇죠. 이게 기분 좋겠죠. 네, 그럼요. 당연히 적게 푸는 걸 선택하겠죠. 네. 그런 걸 바로 효율이라고 합니다. 네, 정해진 시간만큼만 하고 최고의 효율을 내는 학습 효율성이 높아야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즐거우면 자꾸자꾸 하고 싶어서 혼자 뭐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결국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네, 이런 면에서 학습 효율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학교에서도 이 효율성이 낮은 친구들은 자존감까지 낮은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효율성이 낮은데 자존감은 왜요? 자신이 노력한 것만큼 또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네네네.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아하. 해도 잘 안 돼요. 아이고, 그런 거 안 네, 되는구나. 이런 아이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네. 이런 친구들은 수업을 재미없게 느끼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되죠. 그렇겠네요. 반대로 학습 효율성이 높은 친구들은 수업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요. 그 순간에 제대로 들으면 효과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가 재밌다고 느낄 수 있게 효율적인 학습법을 오늘 제대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이 학습 효율성이 정말 중요한 거였군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우리 그 아이들의 정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학습 효율성, 효율적인 학습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군요.
있고요. 당연히 그 온라인 학습 시대에도 이 효율성은 뭐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겠죠. 그럼요. 학습 효율을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게 바로 효율적 학습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겠네요. 이게 아는 건 그냥 이렇게 휙휙 넘어가고 모르는 부분 공부하고 또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선생님 없이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내가 정말 아는 건가? 확실히 아는 건가? 다시 봐야 되진 않나?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하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학습이 되기가 쉽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강연으로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틀린 문제 명확히 알고 넘어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네, 정말 아주 그냥 실생활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그냥 바로 적용되는 그쵸. 꿀팁 중에 꿀팁이 아닐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화면 앞에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단 선생님의 강연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공부해야 하는 온라인 학습 시대, 수준에 딱 맞는 문제집 한 권을 푸는 것만으로도 10권의 문제집을 푸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른바 학습 효율성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실수한 문제나 틀린 문제를 확실히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노트 쓰기.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실수입니다. 그중 가장 큰 실수는 알고는 있지만 문제를 풀거나 시험을 볼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습관적인 실수인데요. 그러나 보통 대다수의 아이들은 실수를 할 때마다 다음에는 제대로 답을 적어야지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 마련이죠. 이때 실수 노트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동안 기록해두었던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가 역산으로 검산해서 답이 맞는지 확인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모아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링단어장 또는 노트를 마련해 주세요. 노트 안에 내가 실수한 수학 단원, 영역, 개념을 표기해 줍니다. 어느 범위인지 영역인지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한 점, 고칠 점, 느낀 점까지 적어줍니다.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156 더하기 123을 계산한 후에 답을 279라고 적어야 하지만 297이라고 적는 실수 습관을 가진 아이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실수 노트 안에는 해당 단어는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3학년 1학기 1단원 덧셈과 뺄셈, 그리고 영역은 수와 연산 영역, 그리고 개념은 받아올림이 없는 세 자릿수의 덧셈 이렇게 적어야겠죠. 단 한 페이지에는 실수 한 개씩만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한 점이 무엇인지, 고칠 점이 무엇인지,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적기 위해서입니다. 실수한 점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답이 279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옮겨 적으면서 297이라고 쓰는 실수를 했다. 그럼 내가 고칠 점은 뭐라고 써야 할까요? 옮겨 적으면서 역산을 이용해 본다. 내가 적었던 답 297에서 123을 뺐을 때 156이 나오는지 확인해 본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느낀 점은 앞으로 다시 검산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한 장씩 적은 후에 나중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하면 그 페이지 위에 반복 횟수를 적으면서 나만의 실수를 내가 스스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이제 실수를 더 이상 안 하게 됐다면 극복하게 됐다는 감상을 짧게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노트를 갖게 된다면 내가 이번에 시험 보는 부분에서 실수가 잦은 부분이 이거구나. 이건 조심해야지.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되겠죠. 실수 노트를 적으면서 실수가 없어진다면 다시 풀어서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또 푸느라 시간 낭비를 할 필요도 없고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으로 확장될 겁니다. 두 번째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바로 오답 봉투입니다. 오답 노트는 아는데 오답 봉투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답을 다시 풀고 오답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익혀서 다음에는 같은 문제나 같은 개념을 묻는 문제를 더 이상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답 노트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오답 봉투를 활용해 오답 관리를 할 수 있는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틀린 문제들과 메모지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답 봉투의 핵심은 바로
빈 서류 봉투인데요. 이 서류 봉투를 준비해 주세요. 이 서류 봉투 안에는 단원이나 시험 범위를 기준으로 틀렸던 오답 문제를 잘라서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둔 문제는 하루 중 10분이나 15분 정도 자투리 시간이나 주말에 일정 시간을 정해서 무작위로 뽑아서 풉니다. 물론 틀렸다고 모든 문제가 다 오답 봉투에 담기는 건 아니고요. 오답을 1차로 고치는 중에 아까처럼 계산 실수를 한 문제 다시 풀어보니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제외하고 못 푼 문제만 넣어둡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문제를 뽑아서 푼 후에 만약에 그 문제를 맞았다면 찢어서 버리고요. 못 풀었다면 그 문제는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찢는 과정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했다는 희열, 그것 때문이겠죠. 기존 오답 노트의 경우 이미 써둔 오답과 풀이 과정을 눈으로 보는 용도로 한정되고 오답 봉투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내가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풀었다 하는 것이 아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투 안의 문제가 눈에 띄게 줄어들거든요. 게다가 무작위로 문제를 뽑아서 풀다 보니까 답을 외우게 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지겠죠. 오답 노트는 공부한 순서대로 보통 만들기 때문에 덧셈 다음에는 뺄셈 이런 식으로 패턴을 쉽게 연결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답 봉투의 경우에는 아무 힌트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뽑아 풀게 되니까 덧셈이 나올지 나눗셈이 나올지 아이들은 짐작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각 문제 유형들을 기계적으로 풀기보다는 고민해서 풀게 되고 내 역점도 알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제 적응력을 연습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학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지치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실력이 된다. 쌓이고 쌓이면.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를 잘 활용하면 실수도 줄이고 실력도 올리고 자신의 약점도 찾는다. 아주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오답 봉투 뭐 이런 거는 진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후루룩 좀 이렇게 훑어보는 용도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필근 씨가 말한 그런 시간이 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니까 에너지와 시간 낭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네. 맞아요. 강연 내용처럼 네. 스스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고 또 틀린 문제를 확실히 공부하기 위해서 이 노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 틀린 문제를 노트에 정리할 때 네. 강조하는 게 바로 틀린 까닭, 틀린 이유예요. 만약에 햄버거를 만들 때 네. 재료가 빵 30g, 네. 고기 150g, 네. 양상추 50g이라면 햄버거 무게는 총 몇일까?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총합 230g이라는 네. 답을 잘 구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네. 단위를 쓰지 않는 실수를 아, 해서 맞아. 네, 틀린 거라면 무엇 때문에 실수를 한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점을 내가 주의해가지고 단위를 쓸 것인지 그걸 한번 직접 손으로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실수가 아니라 정말 몰라서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이럴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 틀린 건지 꼭 한번 직접 적어보게 해요. 그러면 같은 실수하는 것도 줄일 수 있고 몰랐던 개념도 확실히 정리할 수 있으니까 학습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첫 출연 날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죠. 팁을 대방출하시면 이거 기대 많이 됩니다, 그죠? 네. 아니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제 오답 봉투는 굉장히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이만큼 정답 봉투가 빠르지 사실. 그러니까 정답 봉투가 더 빠르죠 사실은. 그렇지. 오답 봉투 이만큼이니까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많이 틀리는데. 아니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많은 양이 쌓이면 네. 양 때문에 아이들의 사기 저하가 그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봉투 안에는 네. 한 단원이나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문제들만 모을 수 있게 초반에는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력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강력 추천하는? 네, 어떤 바로 겁니까? 아이의 언어로 작성한 개념 카드 만들기입니다. 개념 카드.
네, 초등학생 때 개념을 제대로 아는 것은 음. 학습 효율성과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야. 네, 내용을 잘 다져 놓으면 앞으로 만날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쉽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도형 영역에서 아이가 꼭지점이라는 거를 배웠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꼭지점은 각을 이루는 변과 변 또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한 평면 위에서 각을 이루는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카드 안에 이렇게 적은 후에 마지막으로 도형의 그림을 그리면 용어들이 포함되는 개념 카드 한 장이 완성되는 거죠. 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 각, 변, 모서리, 평면, 직선 이런 단어들도 확장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야, 좋네. 이거 그 개념 카드 모으면 약간 그 그렇지. 되게 뿌듯할 것 같은데 옛날에 왜 그 과자 먹으면 그렇지, 뭐. 안에 뭐 나오고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 나오면 싫고. 그러니까 예. 그거 모으듯이 재밌겠는데요. 네, 맞아요. 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런 결과물을 하나로, 한 권으로 정리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단권화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렇게 단권화한 걸 보면 아이들도 뿌듯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보면서 관련 문제를 풀어봐도 좋고요. 네. 야, 요거 효과적인 개념 카드 만들기 꼭 한번 아이들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뭐 무조건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기 뭐 이런 걸 하질 않잖아요. 뭔가 좀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만드는 우리 선생님만의 노하우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죠. 야, 있습니다. 있어. 앞서 이야기한 개념 같은 경우 네. 저는 수학 동화라든지 아니면 요즘엔 재미있는 인터넷 강의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요. 네. 그럼 지겹지도 않고 개념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니까는 갈수록 수학이 좋아지게 되겠죠. 오. 아이 머릿속에 이것들이 결국 오래오래 쌓이고 남으면서 네. 학습 효율성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저학년은 무조건 재미있게 해줘야 돼요. 재미있게. 그래야 오래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또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네, 어떤 거예요? 2학년 친구들이랑 제가 표와 그래프 단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실제로 해봤던 게 바로 사탕으로 그래프를 표현해 보는 거예요. 사탕으로 그래프를. 그렇죠. 오. 그래서 사탕을 맛별로 우선 나눠서 분류를 하고요. 포도 맛은 포도 맛끼리 줄을 세워보고, 그리고 딸기 맛은 딸기 맛끼리 위로 줄을 쭉 세워보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맞아요. 또 동물 모양의 젤리도 그때 사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냈거든요. 오. 이때 사모은 과일 사탕, 네. 동물 모양 젤리만 해서 수십 봉지였어요. 야, 선생님 그거 저 좀 주세요. 그거 핑크일 주면 되는데요. 네, 저를 주시면 되는데. 그럴 걸 그랬나 봐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간식을 거의 한 달 내내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이거 찾아갔어야 되는데 제가. 아니 그것도 좋네요. 접근도 재밌게 하고 또 다 같이 또 한참 또 이렇게 맛있게 간식으로 또 이용할 수 있고. 그러네요. 자, 그러다 이제 참 중요한 게 저희 수닥 앞으로 정말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그중에 정말 손에 꼽히는 거. 문제집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풀어야 하나요? 학습 시간은 어느 정도를 해야 이게 알맞은 건가요?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아마 효율적인 어떤 학습과 큰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특히 온라인 학습 시대가 찾아오면서 굉장히 불안감들이 학부모님들이 커지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풀려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쵸. 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 풀기 경쟁은 우리 아이들을 지치게 하죠. 네, 학생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네. 연산 문제를 기본으로 봤을 때 네. 하루에 15분을 넘지 않아도 괜찮고요.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분량도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네, 기본 문제나 응용 문제, 뭐 서술형 문제 이런 문제를 접할 때도 네. 연산 문제를 풀 때와 비슷한 분량으로 하되 문제가 혹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고민할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시간을 조금 더 확장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수학은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 넘어가도 너무 오래 하실 필요 없어요. 한 30분에서 6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보통 이 시간 정도를 이제 견뎌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저절로 공부하는 시간도 늘어나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실 필요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정도를 집중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현재 우리 아이 수준을 파악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오늘 이 말씀 듣다 보면 네. 진짜 많이 하는 게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네. 자, 온라인 학습 시대에 아주 중요한 효율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뭐 혼자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이럴 때 효율도 물론 중요한데 네.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도 뭔가 좀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을까요? 있나? 있죠. 있어. 아이고 다행이네. 있어. 아, 다행이네, 있네. 네. 네. 딱 5분. 5분씩만 내어주시면 돼요. 5분으로 돼요? 네, 오. 5분이면 돼요. 배우기 전후 5분씩 시간을 내는 건데요. 우리 온라인 학습 하기 전에 네. 짧은 예습 5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냥 교과서 훑어보자 라고만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궁금한 점을 적은 후에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 다 예를 들어 5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네.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인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한다. 이게 몇 이해 학년에 가시나요? 나온다고요? 5학년이요? 네, 5학년 이렇게요. 오. 그냥 듣기에도 조금 어려운 예, 예.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럼 이 학생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지? 어. 그럼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런 걸 적어두는 거구나. 맞아요. 오. 궁금한 점을 뭐 적거나 아니면 그냥 표시를 해도 되고요. 오. 그러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적어둔 궁금증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 그 얘기가 딱 나올 때 반갑지. 예. 그렇죠. 그럼 수업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궁금증이 풀렸는지 내가 쓴 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네. 한 5분 정도 내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읽어보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복습을 한 번 더 하는 거네요. 네. 사실 전, 후 5분 정도 합쳐서 10분 정도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그쵸. 이 과정이 습관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요. 부모님들이 초반에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공부하는 시간에 문제집 풀고 또 틀린 문제 있으면 방금 우리 강연에서 들었던 것처럼 오답도 확실히 체크하고 이 과정만 습관이 돼도 예습, 복습,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저희는 사실 예? 뭐 그 학습 효율성이라 그래가지고 네. 문제집을 풀 때는 이렇게 풀어라, 고를 때는 이렇게 골라라 이런 내용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오. 그리고 재미와 효율성이가 직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뭔가 좀 그 아이들이 그 지금까지 저희 수다학에서 들어왔던 이야기들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쵸. 전혀 뭐 이게 낯설어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일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서도 스스로 좀 효율성을 갖추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런 경우에는 좀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뭔가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네네. 실천을 안 하면 전혀 소용이 없겠죠. 그쵸, 의미가 없죠. 네, 바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노력하는 거 비해서 성과가 없다면 아이들은 오히려 실망감만 커져서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아이들이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해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습관 잘 기르고 그리고 수학 공부의 밑바탕이 되는 개념 이해에 충실하는 거 학습 효율성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한 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너무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게요. 보시는 분들이 아주 속이 다 후련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네네네네. 중요한 것만 탁탁 찍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네요. 효율적으로요? 오늘은 굉장히 효율적이었으면 그렇죠. 좋겠네. 좀 평소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정말 효율성 하면 또 이분이 아닌가. 굉장히 반가워들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고 왔는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필근이의 수학동화 샤랄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백의의 천사로 불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에요. 그녀는 어떻게 오늘날 간호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요? 나이팅게일은 어려서부터 수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특히 가족여행을 할 때마다 그날 걸었던 거리를 모두 기록할 만큼 숫자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걸 즐겼죠. 시간이 흘러 간호사가 된 나이팅게일은 전쟁터에 위치한 병원에서 아픈 군인들을 치료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나이팅게일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다친 군인들을 더 아프게 만든 건 전쟁이 아닌 질병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이팅게일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꼼꼼하게 기록했죠. 또한 이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원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점을 정리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한눈에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서게 되었죠. 이렇듯 나이팅게일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학습 효율성. 어릴 적부터 꾸준히 꼼꼼하게 정리한 습관 덕분에 학습 효율성이 높아진 나이팅게일은 수많은 생명을 살린 영웅이 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나이팅게일처럼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 수다하게 사랑하는 그분 나이팅게일이 나왔군요. 그렇죠. 이 효율을 높이면 네. 이 사람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다. 그러네요. 이런 교훈을 얻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아이들은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네. 수학이 인생에서 필요하다라고 답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네. 나이팅게일 이야기를 이제 같이 보면서 네. 왜 수학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알게 됐을 것 같아요. 네. 효율성을 극대화해내서 좋은 결과를 얻은 나이팅게일 일화를 보면 알겠지만 양보다 질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시간만큼만 확실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학습에 임해보세요. 네, 정말 그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쵸, 네, 그쵸. 수학 네. 공부에도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뭔가 되게 재미는 있는데 부담은 좀 없어. 근데 또 효율성은 굉장히 좋아. 네, 이런 학습법을 저희가 오늘 알려드렸으니까요. 네. 꼭 아이들과 함께 실천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주단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